자, 우리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봤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 제2항에서 나와요. 제2항. 전문 볼게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먼저 등기가 돼 있습니다. 소유자 등기가 돼 있어요. 기간은 10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평온 공연하게 점유. 여기다 두 가지 요건이 추가돼요. 점유 모습. 선이 무과실 점유한 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이 시점에서 바로 소유권 취득. 자, 일단 등기돼 있죠. 등기 10년간, 기간은 20년에서 10년을 줄어요. 그 다음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추가됐죠. 무슨 점유? 선이 무과실 점유가 추가돼요. 자, 설명만 들어봐요. 등기부는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하긴 해야 돼요. 가끔 나오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 오늘 개념만 잡으면 돼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갑을 을이 위조해서 등기를 한 후 병한테 팔아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이 샀고 돈 주고 샀죠. 등기했어요. 위조 등기는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해요. 자, 여기서 병은 위조 사기꾼한테 피해를 받았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런데 자, 소유자로 등기했고 점유도 이전받았어요. 등기돼 있고 점유 지가 살고 있습니다. 점유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기간이 10년이 지났다면 병이 위조 사기꾼으로부터 샀는데 자, 소유권 등기 박았어요. 점유합니다.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점유해야 되느냐? 얘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니까 당연히 소유 의사 있겠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 두 번째, 떳떳하게 평온 공연. 이건 점유 취득시효 점유 모습 세 가지가 똑같아요. 여기다 두 가지 플러스 점유 취득시효 없는 점유 모습. 선이며 선이 점유일 것. 본권이 있다 믿었겠죠. 본권이 있다 믿었고 거기에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요. 결국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 법제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죠. 등기 믿고 샀다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우리 법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10년 버티세요. 10년. 등기했죠? 점유했죠? 10년 버티세요. 즉 갑이 10년 안에만 안 찾아오면 돼요. 찾아오면 문 걸어 잠가야 돼. 절대 만나면 안 돼요. 10년 버티면 이 시점에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법이 소유권 취득하게 해줘요. 즉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우리 법제도를 보완하는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갑은 소유권 상실하는 거예요. 얘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자, 등기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등기 믿고 산 사람. 그래서 선의가 나오는 거예요. 등기 믿고 산 사람. 쟤한테 소유권이 있다 믿고 선의 점유. 이 믿은 데에서 통상 등기 믿고 사면 다 무과실이에요. 결국 등기 믿고 산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요건 5개를 갖추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게 등기 믿고 산 사람 10년 버티세요. 10년. 10년 버티세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에 없는 선의 무과실 점유가 왜 나오느냐? 등기 믿고 산 사람이 여기 요건에 해당되게끔. 따라서 도둑놈 악의점유자는
안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서 등기 믿고 거래한 선의의 국민만 10년만 버텼으면 됩니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잘 안 나와요. 점유 취득시효가 죽어라고 나와요. 그래서 기본 법 조문만 등기돼 있을 것, 점유할 것, 10년간. 이 점유 모습이 5가지가 필요해. 평원 공연 자주에다가 플러스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그래서 괄호에 있죠. 내용에 등기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부동산 부합. 부동산 부합은 법 조문 한번 볼게요. 부동산 소유자는, 즉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지 부동산에 누군가 붙였어요. 심었어요. 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항상 앞에 소수로 부정,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일단 조문을 한번 봤으니까 부합이란 게 뭐냐? 부합제도예요. 부동산 부합이에요. 동산 간 부합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동산 안 나와요. 부동산 부합, 이 조문 하나만 하면 돼요. 부합, 부동산 부합이에요. 부동산 부합은 첨부제도의 일종이에요. 첨부제도란 게 있어요.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붙어요. 그래서 떼기가 곤란할 때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줘요. 이게 첨부제도예요. 그중 부합이 뭐냐? 각 소유 토지에 누군가가 다른 놈이어야 돼요. 을이란 놈이 나무를 소유자 갑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심어요. 무단으로 식재. 자, 심기 전에는 얘는 동산이었겠죠. 심으면 토지에 붙어버렸어. 자, 이럴 때 토지는 갑, 나무는 을 거예요.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부동산하고 동산이 붙었어. 심어서 떼기가 곤란해. 그럴 때 우리 법은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줘요. 토지는 갑, 나무는 을 소유였죠. 근데 심은 순간 한 놈으로 몰아줘. 을한테 토지를 줄까요? 나무를 갑한테 먹일까요? 부동산 소유자가 먹어버려요. 이게 부합이에요.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이 붙었다. 떼기 곤란하다. 그러면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주기. 그러면 누구한테 소유자를 몰아주느냐?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방금 법조문. 다시 읽을게요. 부동산 소유자는 저기 토지 소유자 갑은 지 토지에 붙어버린 물건, 저 나무의 소유권을 갑이 먹어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 상실하겠죠? 나무 심은 놈은. 이게 부합제도예요. 부합제도. 자, 이제 그럼 들어봐요. 따라서 누군가가 을이 갑 소유 토지에 나무, 수목을 무단으로 심었다. 그러면 이 나무 소유권은 갑이 취득해. 이게 부합됐다. 이걸 부합된 물건, 부합물이라고 해요. 따라서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먹어요. 그러면 토지에 붙일 수도 있고 건물에 붙일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이거예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 심었다. 이 나무 소유권은 갑이 먹어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이게 부합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단서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을이 만약에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빌려서 쓰는 토지 임차인이라고 해봐요. 또는 토지를 물권으로서 빌린 지상권자라고 해봐요. 또는 토지에 전세 들어간 전세권자라고 해봐. 을이. 그러면 을이 이제 다음 주에 지상 전세권을 배울 건데 지상권자는 갑 토지를 빌려서 지가 건물도 짓고 나무도 심어요. 전세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임차인도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건물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심어요. 즉
권리자가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죠.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에요. 권리자가 만약 갑소유 토지에 세입자가 나무를 심었다면 이 나무는 비록 세입자를 다른 놈이 심었지만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붙지 않아요. 지상권자 소유 건물에 지상물은 지상권자 소유, 토지 임차인 소유, 토지 전세권자 소유, 따라서 여전히 을 소유. 그 얘기는 권리자가 심었다면, 즉 이걸 원에 의한 부속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이 부합물 반대말이 부속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자가 심으면 당연히 을 나무예요. 정당한 권리자가 심었다면 붙지 않아요. 지상물은 지상권자 소유예요. 절대 토지 소유자가 먹지 않아요. 지상권을 배우면 훨씬 쉽게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단서. 그러나 무단식재가 아닌 누군가 권리자가 심었다면 부합되지 않아.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먹지 못한다는 얘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즉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합되지 않는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속물. 부합물 반대말이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나중에 이제 전세권에서 나오고 임대차에서 나와요. 자, 내용 봅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물건을 붙였어요. 붙었습니다. 구성 부분이 됐다고 해요. 토지에 심었죠. 이럴 때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주는 제도, 이게 부합제도예요. 누가 먹느냐? 부동산 소유자가 먹어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이 점은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그래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부합하는 놈이 대표가 무단 식재한 수목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재했다. 붙어버립니다. 토지 소유자가 먹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무단 식재한 수목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이 사례를 기억하세요. 항상 민법은 그림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나무 심었다 하면 부합. 제가 이제 부합됐다는 표시 이렇게 해요. 하지만 단서. 임차인이라든가 지상 전세권자라든가 권리자가 나무를 심었다면 이건 부합하지 않아요. 이걸 권원에 의한 부속물이라고 해요. 부속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떴다는 얘기는 부합하지 않았단 말이야. 부속물은 부합물이 반대예요. 부합물의 반대.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합하지 않아요. 갑이 못 먹고 여전히 세입자 소유예요. 세입자 소유. 부합은 개념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자, 넘겨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있네요. 권원에 의해 붙인 경우에는, 즉 권리자가 붙인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았다에서 나오는 단어가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 그래서 나오죠.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다면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임차인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 토지 소유자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원에 의한 부속, 이건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고. 자, 오늘 공유까지 가야 돼. 공유 갑니다. 공동 소유라는 것은 나 혼자 단독 소유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한다. 이걸 공동 소유한다고 하는데,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교재에 있나 없나? 합유청이란 말이 아예 없죠. 자, 공동 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여러 명, 갑과 을과 병 간의 결합 관계에 따라 나뉘어져요. 자, 공유는 결합 관계가 가장 약해요.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 지금 이것만 아세요. 조합재산,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해요. 공동으로 사업하는 놈들, 이걸 합유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합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 총유는
권리 능력이 즉 법인격이 없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예요. 지금 듣기만 하세요. 안 중요해. 얘들 안 중요해. 공유가 훨씬 중요해. 그래서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 총유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 대표가 교회예요. 교회 재산 소유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해요. 그러면 공유는 뭐냐? 갑과 을과 병이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으로. 공동명의 있죠? 아파트 부부가 공동명의한다. 이게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지분이 있어요. 지분. 갑이 서로 1억씩 투자를 해서 3억짜리 토지를 샀다. 그러면 소유권은 하나인데 이 토지 소유권은 하나인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놈들은 세 놈이에요. 갑과 을, 병이 지분의 형태로 1억씩 투자했으니까 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다 그래요. 지분으로 소유. 서로 간에 인적 결합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한다. 공유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유 봅니다. 공유는 먼저 볼게. 지금 본 공유 지분을 봐야 돼요. 공유 지분. 두 번째, 이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물건, 공유 토지, 공유 건물, 공유하는 물건, 공유물이라고요. 이 공유하는 부동산, 공유 토지, 공유 건물,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갑을 병 간의 법률 관계, 공유자들 간의 법률 관계, 이걸 봐야 돼요. 여기에서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공동 소유하다가 서로 이제는 우리 헤어지자, 찢자. 공동 소유하다가 단독 소유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해가지고 각자 단독 소유로 찢어져요. 이걸 공유물을 분할한다고 해요. 공동 소유하다가 찢어요. 분할, 찢어요.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고 이제 단독으로 우리 소유하자. 단독 소유로 만드는 행위가 분할 행위예요. 공유는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들 갑을 병 간의 법률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공유 지분, 공유물 분할은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얘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물론 하긴 다 할 거예요. 자, 봅니다. 공유 지분 법 조문 나와요. 제1항 물건이 어떤 물건이 부동산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 토지, 건물, 부동산이 지분, 공유 지분 나오죠. 지분에 의해 여러 명 수인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그래서 공유는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해요. 자, 지분은 투자한 액수대로 지들이 지분 설정하겠죠. 1억 투자 1억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하겠고 이놈이 90% 했으면 10분의 9 지분할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하면 공유자들의 각 지분은 서로 잘 모를 때는 같은 걸로 균등한 걸로 추정해줘요. 거의 안 나와요. 이 양은. 자, 이제 볼게. 내용 밑에 가요. 자, 공유 지분이란 공유물, 이 공유하는 물건에 대해 가지는 각 공유자들의 소유의 비율이에요. 지분. 내가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다 그거예요. 이 지분은 3분의 1 지분이지만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그러니까 봐봐요. 3분의 1 지분이 있다고 해서 이 토지의 3분의 1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분은 공유하는 물건 전부 미쳐. 갑의 지분도 이렇게 미치고 을의 3분의 1도 이렇게 전부에 미치고 빨간색, 노란색, 흰색 병의 지분 3분의 1도 이렇게 전부에 미쳐요. 그래서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느냐. 첫 번째, 공유물을 사용할 때 전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 3분의 1 면적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 지분이 있다고 해서 10분의 1 면적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부 사용할 수 있어. 단 10분의 1이면은 10%만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0분의 1 해당 개월수만 사용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전부를 사용한다 이 말이 나와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지분 범위 내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어디 있느냐? 그 위에 이제 두 번째 공유 두 번째 법조문 봐요. 제목이 공유 지분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지 지분을 팔아 제낄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자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부. 어떻게? 지분 비율로. 3분의 1이면 전부 저 토지 사용할 수 있어. 단 3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겠지. 각자가 그렇게 협의하겠죠. 그래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지분 처분할 수 있다. 그 조문합니다. 자 봐봐요. 지분에서는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지분에서는 딱 시험 나온 게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공유 지분은 갑이 만약 3분의 1 지분이 있다. 이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갑이 갑을병 공동소유하다가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A한테 매매로 팔아요. 이게 1억 가치가 있잖아요. 1억 가치 재산권이에요. 공유지분도 소유권이니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이 재산권 소유권의 가치 1억 받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이 지분을 양수했겠죠. 이게 매매로 팔았다 팔아졌겠다 이걸 처분한다고 그래요. 대표가 양도. 팔아졌겠죠. 넘겼어.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재산권 넘기는 걸 양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양도하죠. 지분 양도한 거야.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 얘기 나와. 자유예요. 무슨 얘기냐. 갑을병은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A가 쏙 들어와 있네. 을병이 보니까. 즉 갑이 지 3분의 1 지분을 A한테 팔아 제낄 때 다른 공유자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을병으로서는 좀 황당해. 이상한 놈이 자기랑 공동소유로 들어와 있으니까 가능해요. 이유. 지분 처분은 자유예요. 인적 결합 관계가 없어요. 공유는. 따라서 지분 처분할 때 이 자유에서 뭐가 나오느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시험에 이게 나와요. 지분 양도할 때,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어도 가능해요. 이유. 지분 처분은 자유야, 자유.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막 팔아제낄 수 있다. 처분의 대표가 양도예요. 그 다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지분 처분의 자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 동의 없이도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어요. 이 처분은 대표가 팔아 제끼는 거, 양도 또는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갑이 1억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 가가지고 자기 지분 담보 1억 가치가 있으니까 은행이 약 5천만 원 빌려줘요. 그래서 처분에는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두 개예요.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즉 담보대출 일으킬 수 있어요. 자기 지분을 담보로 담보대출 가능해요. 이거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처분 자유니까.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앞으로 처분의 자유를 몇 개 나오는데 용익물권에서 같이 이제 하나씩 하면 돼. 처분의 자유가 지금 처음 나왔어요.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거 처분의 자유가 있다.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다, 자유다. 외우면 돼요. 자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놈들 동의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놈 동의 없이 팔아 제낄 수도 있고 양도, 담보대출 일으킬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그 다음 두 번째 조문. 지분 포기 등. 자,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제목이 지분을 포기했을 때 이 지분은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자,
공유자가 갑이 지 3분의 1 지분을 포기했어요. 이게 공유 지분의 포기예요. 또는 갑이 죽었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아하, 혈혈단신이네. 사촌까지 없으면 상속인이 없어요. 비속도 없어, 전속도 없어, 배우자도 없어, 형제자매도 없어. 마지막 상속 사순위가 사촌이거든요. 사촌도 없어. 오촌은 있어. 오촌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촌까지 없으면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자 봐봐요. 이제 설명 들어봐. 갑이 지 공유 지분을 1억 가치가 있는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에요. 1억 가치가 있는 지 지분을 포기했대.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포기합니다. 의사표시예요. 기억하세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자, 그러면 1억 가치가 있는 지 지분을 포기했어. 갑은 소유권, 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포기했으니까. 물론 일정한 요건은 갖춰야겠지만. 자,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3분의 1 지분을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거에 관한 법조문. 다른 공유자가 먹어요. 다른 공유자. 공유 지분을 포기했을 때 갑이 나 내 지분 포기할 거야. 그러면 얘의 3분의 1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이에요. 두 번째, 얘가 죽었는데 공유자 1인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대. 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는데 혈혈단신 상속인이 없이 죽었네요. 자, 내가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 그럼 내 재산은 누가 먹는다? 누가 먹을까요? 혈혈단신이야. 없어. 내 재산이 100억이에요. 누가 먹어? 국가가 먹어요. 도둑놈이야. 5천한테 안 줘요. 국유재산이 돼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내 재산은 국유재산이 돼요. 하지만 공유만큼은 그러잖아. 이 법조문에서 공유 지분을 포기했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돼요. 다른 공유자에게 갑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각 얘들 지분 비율로 다른 공유자가 먹어요. 다른 공유. 국가가 먹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문 봅니다. 공유자가 즉 갑이 지 지분을 포기했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얘 지분은 3분의 1 지분 1억 가치가 있는 얘 지분은 누구한테 귀속?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각 지분 비율로. 그래서 만약 지금은 3분의 1, 3분의 1병 지분이 같죠? 그럼 그대로 50%씩 3분의 1이 찢어지면 돼요. 근데 을 지분이 커. 그러면 얘 지분 큰 만큼 더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로 다른 공유자 귀속.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이 법점은 그대로. 그냥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공유 지분은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저 위에 처분의 자유 내용하고. 그래서 방가로 1번 내용이 나오고 동의 없이 거기가 시험 나와. 다른 놈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처분에는 두 놈. 팔아 제낀다. 양도. 앞으로 계속 나와요. 처분에는 양도, 포기, 양도, 저당권 설정, 또 포기도 처분하는 건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나와요. 밑에 이제 포기 이게 또 처분에 속해요. 그래서 방가로 1번하고 방가로 2번이 3번 이상씩 나온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제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들 갑을 병 간의 법률 관계 이걸 볼 거예요. 이걸.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이 공유하는 토지, 공유하는 건물을 첫 번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용 문제. 두 번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 문제. 세 번째 땅을 사놨는데 누군가 불법으로 점거를 해요. 그러면 쫓아내야겠죠. 소유권에 대한 나가 보존한다고 합니다. 공유물을 지켜야지. 보존행위. 그 다음에 이 공유토지를 처분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땅값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럼 팝니다. 공유물을 팔아 제끼는 처분 또는 변경. 처분 변경. 마지막으로
이 공유하는 토지에 세금이 나와요. 재산세 나오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비용을 갑을병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 비용 부담 문제. 이 공유자들 사이에 이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자들 상호 간의 사용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예요.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시험은 사례 문제로 여기서 나와요. 특히 관리하고 보존행위에 집중돼요. 그 다음 처분까지. 나머지 사용 안 나와요. 비용 부담 거의 안 나와요. 이 세 개만 특히 관리하고 보존행위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사례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와버린다. 뭐가 나오겠어요?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대부분 판례가. 그래서 나중에 공유는 여기를 잡으면 돼요. 여기를. 관리, 보존행위, 판례가 꽤 돼요. 여기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요. 오늘은 법 조문 기본만 할 거예요. 자, 관리라는 게 뭐냐? 일단 설명 듣고 조문 읽을게요. 사용은 애들이 쓰는 거고 뭐 쉬워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자,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죠. 당연해.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관리. 이 공유하는 토지, 공유하는 건물을 관리한다는 거. 관리가 뭐냐? 관리는 대표가 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를 통해서 월세 받는 걸 관리라고 보면 돼요.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임대차. 관리는 임대차.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갑을병 사람이 세 놈이에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 일치할까요?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갑은 세 주기를 원하는데 병은 아니야, 내 농사 짓고 싶어, 세 주지 말자. 서로 의견이 일치하잖아. 그럴 때 임대차와 같은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갑을병사의 공유자들 사이에 결정을 하느냐. 자, 항상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 다르죠.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따라가야 돼요. 이게 과반수 법칙이에요. 사람이 많을 때는 일단 원칙이 과반수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 행위는 우리 법 조문에요. 공유자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 그래서 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따라서 갑과 을이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둘이 임대를 원하면 병이 설사 반대해도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과반수로 관리는 결정한다. 자, 보존행위란 게 뭐냐? 말 그대로 이 공유하는 물건을 보존해야 지켜야 돼요. 즉 누군가로부터 공유물에 침해가 들어와요. A란 놈이 불법으로 점거를 해요. 불법 점유. 그러면 얘들의 소유권이 침해됐죠. 공유지분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이 침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가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갑이 얘들 다 서울 사는데 이 땅은 지방에 있다고 해봐요. 어느 날 우리 땅 잘 있나 하고 왔더니 누군가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에 있는 을병한테 전화해서 야, 회의해. 누군가 불법으로 농사 짓고 있어. 이거 쫓아낼지 말지 과반수 투표해가지고 과반수로 결정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존은 급하죠. 보존은 급해. 따라서 굳이 회의할 필요 없어요.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분의 1 지분, 이걸 소수 지분이라고 하는데 과반수 아닌 놈을 소수 지분권자. 아무리 100분의 1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지분권자기만 하면 혼자서 단독으로 보존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은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바로 A를 상대로 나가세요 할 수 있다. 회의, 지분 과반수 아니에요. 그 다음 공유물을 처분하고 싶어. 이런 것도 생각하면 돼요. 저 토지를 팔고 싶어요.
처분한다는 것은 팔아 제끼는 거 아까 양도했죠? 자, 지분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하고 달라요. 갑이 지 3분의 1 지분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공유하는 토지 물건 전체를 파는 거예요. 그러려면 갑이 을, 병, 동의 없이도 이 공유물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지 지분을 벗어난 파트는 지 거 아니니까. 그래서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 동의를 해줘야 팔 수 있어. 한 놈이라도 반대하죠. 못 팔아요. 전원 동의. 전원이 팝시다. 100% 찬성 나야 돼. 100%. 만약에 여기에 100분의 1 지분을 가진 놈이 팔기 싫어야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알밖에 하고 똑같아. 그래서 함부로 공유하면은 처분할 때 곤란해요. 이상한 놈만 나면. 그래서 처분은 팔아 제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100분의 1 지분, 아무리 지분이 100분의 1이지만 이 사람 소유자예요. 어느 누구도 내 소유권을 내 허락 없이 날려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 동의해줘야 처분 변경이 가능해요. 전원 동의. 그 다음 비용은 이 공유하는 물건에 세금, 기타 유지 비용이 발생했다. 당연히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면 돼요. 쉬워요. 결국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는 이 공유하는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여기에 관한 5가지 문제인데 관리하는 거, 임대하는 거, 지분 과반수, 공유 지분 과반수로 결정. 관리는 지분 과반수지만 보존은 지켜야 되니까 급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 혼자서 각자 단독으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와 관련된 이제 대부분 판례가 나오겠지만 처분은 당연히 전원 동의해야 처분할 수 있어요. 전원 동의. 그렇지. 비용은 당연히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게 공평에 맞겠죠. 지분 비율로. 이게 법조문이에요. 지금까지 법조문했어요. 이해하면서 한번 하면 돼요. 자, 봅니다. 방갈 1번. 공유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부 사용 가능해요. 단 지분 비율로. 그래서 지분이 만약 10분의 9면 90% 사용하는 거예요. 90% 기간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자, 이제 관리 조문 볼게요. 공유물의 관리, 보존행위 한 조문에 있어요. 자, 공유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예요. 밑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공유자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 자, 그러나 보존행위는 급하죠? 지켜야 되니까. 따라서 지분 과반수 아니야.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각자가 혼자서 할 수 있다.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 봐봐요. 똑같아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들의 지분 과반수 외워야 돼요. 이해하고 외우고. 자, 공유물 지키는 행위, 보존 행위는 급하기 때문에 공유자 각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나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개 묶어서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관리는 거기다 써놔요. 임대차. 대표적인 관리 우리 시험에 나와요. 관리가 뭐냐? 임대차를 관리로 봐요. 관리. 그래서 세 주는 거 임대차가 대표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세 줄 때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관리 지분 과반수 외우시고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외우시고 별 3개. 자, 오른쪽 처분. 공유물 처분 변경이죠.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즉 다른 놈 동의 없이는 처분 못한다고 해놨죠. 그럼 엎어 내용 너 그대로 해놨네요.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를 얻어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도 나오니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자 공유물 처분이야. 여기가 공유 지분 처분인지 공유물 처분인지 잘 봐야 돼요.
지분 처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해. 그러니까 괜히 선입관 가져서 지분 처분의 자유 이것 때문에 이걸 지분으로 읽어버린 사람이 있어. 지문에서 시험 지문에서 공유물 처분인지 지분 처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다르니까 공유물 처분이야. 그렇지 이건 내 땅 아니니까 다른 놈 전원이 오케이 해야 처분할 수 있겠지.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 다른 놈 동의 없다면 한 놈은 처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관리비용 등 부담 제1항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에서 나오는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자 비용 관련 의무는 밑줄 지분 비율로 비용만 생각하면 돼요. 이 공유물에서 발생한 비용 세금 생각하면 돼요. 세금 그래 지분 비율로 내야지. 값 네가 돈 많으니까 네가 내 안 되죠. 지분 비율로 밑줄 잘 안 나와요 얘는. 그래서 나오긴 나와요 법조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여기 봐봐요.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5가지 문제. 사용 전부를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로. 관리 임대 생각하시. 임대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관리는 지분 과반수. 그다음 보존행위. 누군가 침해가 들어왔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보존해야지. 급하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 처분은 지가 아니죠. 한 놈이 막 팔아제낄 수 없어. 그래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오 말대. 즉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할 수 있다. 비용과 같이 어떤 의무가 발생해. 당연히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게 공평에 맞겠지. 그래서 지분 비율로. 분할은 아예 안 넣었어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2주 남았잖아요. 2주 동안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아마 여기까지 갈 거예요. 2주 동안.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여기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민총하고 물권을 1월, 2월까지는 여기 집중 투자해야 돼요. 그다음에 3월, 5월 그때 계약법하고 특별법 집중 투자하면 돼요. 하나씩 잡아가야 돼. 하나씩.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